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이른 시간 숙소로 가게 되면서 미처 도착하지 않은 버스를 기다리느라 그때 처음으로 그 영화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고 며칠 촬영을 함께하며 마주친 덕에 서로 안면은 뜬 상태였기에 친근하긴 대하지 않았지만 가벼운 목례를 주고받으며 각자의 일행들과 그날의 일을 가십거리로 화두에 두고 대화를 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늦게 또 다른 곳에서 온 출연자들이 버스 대기 장소에 도착했다. 그들은 미리 도착해 있던 출연자들을 무시와 거만함이 얕게 깔려있는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재경과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몇몇이 어슬렁거리며 다가가 말을 걸었다. 봄의 향기 속에서 길을 잃는다. 눈앞에 보이던 세상이 흐릿하다. 손에 모든 꽃잎이 검게 변한다. 그 순간은 환영처럼 날 비웃는다. 웃음소리만 돌던 그때의 우리 잡을 수 없는 시간에 재경은 은근히 얕보는 듯한 태도에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려 했지만 채영과 지연은 조금 언짢은 기색을 보이면서도 예의로 상대해 주려고 했었다. 빠르게 도망가는 시계의 바늘 뒤조차도 닿지 않는 끝없는 길 어둠 속에서 벚꽃은 다시 핀다. 하지만 그 손길은 닿을 수 없다. 그들은 서로 거의 초면가더 같은데 대놓고 아무렇지 않게 조롱과 같은 말을 늘어놓으며 계속해서 몸에 밴 듯 자연스럽게 선을 넘는 무례한 태도를 보이자 지연과 채연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상대해준 것을 후회하게 만들었다. 이유 없는 행복도 흩어져 갔다. 그때 그 순간은 유령이 되었다. 그들의 무례함에 맞서 그녀들 역시 질세라 감정적으로 대응했지만 재경은 자신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아예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그냥 남일 보듯 무심히 넘기고 있었다. 그들은 상대를 정확히 지목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한 채 서로를 향해 헐뜯고 비난하며 의미 없이 감정 낭비에 지나지 않은 헛된 짓을 하고 있었다. 재경은 그런 그들을 보며 매일같이 기다림으로 쌓여있던 불만이 항상 먼저 기다리고 있던 버스까지 이제 기다려야 하자 그동안의 것들과 같이 터져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건 역시 어디까지나 지극히 그녀가 혼자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싸움에 휘말리길 원치 않았을 뿐더러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시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바람과는 달리 오라는 버스는 오지 않고 촬영장에서부터 누군가 황급히 달려왔다. 그리곤 아직 가지 않은 그들을 보고 난도의 한숨을 쉬며 재경과 채연, 지연을 빠르게 훑어본 뒤 앞뒤 설명도 없이 바로 본론부터 말했다. 그건 너무도 급작스러우면서도 의외의 제안이었기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저 멀뚱히 쳐다만 볼 뿐 누구도 나서지 않아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누군가 언짢은 듯 퉁명스럽게 던진 말로 깨트렸다. 그들이 함부로 하는 말에 그가 오히려 더 언짢은 기색으로 정색하며 말했다.
그리곤 끝내 한심하다는 듯 말끝을 흐리자 괜히 나서서 본전도 못 찾고 망신만 당한 그들은 민망함에 시선 둘 곳을 잃었다. 그러자 오디션을 본 당사자들이 나름 억울하다는 듯 구차한 변명을 하려 들었지만 그런 건 전혀 통하지 않았고 냉정하게 차단되었다. 그들 모두는 한없이 얕잡아 보고 있던 이들 앞에서 예상치도 못한 신랄한 비난을 받자 당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민망함이 밀려들었지만 그대로 물러나기엔 약도 오르고 자존심도 허락치 않아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 애쓰며 버텼고 그는 그런 것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녀들을 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말에 재경과 지연의 시선은 자연스레 채영을 향했고 시선을 느낀 그녀는 조금 당황하면서도 싫지 않은데 테스트를 받기 위해 그를 따라 다시 촬영장으로 향했다. 두 사람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이 터뜨렸고 그 불똥은 엉뚱하게도 가만히 있던 재경과 지연에게로 튀었다. 그들은 그녀들을 견제와 무시 그 사이의 시선으로 힐끗거리며 들으라는 듯 비아냥거렸다. 이제 아예 대놓고 무시하며 빈정거리자 재경도 더는 남일로 치부하고 넘길 수 없어 불쾌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아카데미는 그 후 개통에선 두루 입소문이나 배우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은 들어보고 또 듣게 되는 꽤 유명한 곳이었다.
웃음소리만 벌던 그때의 우리 잡을 수 없는 시간의 그림자 이유 없는 행복도 흩어져 갔다 그때 그 순간은 유령이 되었다 확실히 그들은 긴 시간 공들여 꾸준히 가꾸고 관리해온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로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태가 남달랐다. 그림자 이유 없는 행복도 흩어져 갔다 그때 그 순간은 유령이 되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순간 뜨끔한 재경과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냄새를 확인했다. 웃음소리만 벌던 그때의 우리 잡을 수 없는 시간의 그림자 이유 없는 행복도 흩어져 갔다 그때 그 순간은 유령이 되었다 웃음소리만 벌던 그때의 우리 잡을 수 없는 시간의 그림자 이유 없는 행복도 흩어져 갔다 그때 그 순간은 유령이 되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은 사실 처음부터 조용히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태연하게 등장해 예의 없고 무례한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쫓아버렸다. 웃음소리만 벌던 그때의 우리 잡을 수 없는 시간의 그림자 이유 없는 행복도 흩어져 갔다 그때 그 순간은 유령이 되었다 그녀들은 그들의 말에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고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처음부터 간망하던 다른 소속사 출연자들도 그동안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놓고 무시하는 것에 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있던 차라 완전히 패배하고 볼품없이 퇴장하는 그들을 보며 10년 먹은 채증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었다. 웃음소리만 돌던 그때의 우리 잡을 수 없는 시간의 그림자 이유 없는 행복도 흩어져 갔다 그때 그 순간은 유령이 되었다 그날의 작은 소동은 누구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기다림의 연속에 지쳐가고 있던 이들에게 꽤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들어주어 지루함을 덜게 해주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다시 지루해지려던 차, 마침 그들을 픽업해갈 버스들이 하나둘씩 도착해 기다린 시간을 보상해주듯 신속히 그들을 싣고 편안하고 안락한 숙소가 있을 곳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재경 일행을 태운 버스는 망부석이 된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오매불망 채영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얼마 후 거기서 본 중 가장 밝은 표정으로 신난 어린아이처럼 폴짝거리며 그녀가 도착했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자신을 기다려준 버스에 오르며 그 안에 있는 모두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잊지 않고 전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진심으로 좋아해주면서도 또 한편으론 내심 부러워했다. 새로 받은 배역은 카메라에 노출되는 씬이 많긴 했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대사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정말 짧았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곳에서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촬영도 드디어 그 끝을 맞이했다. 모든 것이 철수한 휑한 촬영장에 무척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남았다. 평소와 달리 왠지 늑장을 부리다 일행과 떨어져 혼자 남게 된 유진은 그런 분위기에 잔뜩 움츠린 채 서둘러 버스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가 자꾸만 스멀스멀 밀려드는 무서움에 괜히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더욱 재촉해 걷고 있는데 불현듯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에 혼자 갔던 지혜가 자신을 데리러 다시 온 것이라 생각하고 반가워 단번에 돌아보았지만 그곳은 뜻밖에도 그날 이후 코빼기도 볼 수 없었던, 아니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던 희민이 있었다.
유지는 작은 배역에도 끝까지 집착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던 그녀가 그런 말을 하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 시간 한편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유지를 두고 그냥 출발하려는 버스 기사를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겨우 설득한 후 직접 찾아 나선 지혜와 혜민이 허공을 향해 혼잣말하며 폐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지혜는 촉박한 시간에 앞뒤질 여유가 없어 서둘러 유지를 따라 폐교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만 거기서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정신없이 찾아 헤매는데 어느 순간 뒤에서 왠지 모를 서늘한 기척이 느껴져 돌아보자 그날 이후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던 소희가 표정 없는 얼굴을 하고 서 있었다. 순간 반가움과 놀라움이 먼저 들었지만 이내 주변에서 느껴지는 한기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며 영문 모를 오싹함이 들었다. 여전히 무표정한 낯선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에게 여러모로 많은 의문이 생겼지만 당장은 버스로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지혜는 계속 낯설게 구는 소희에 찜찜함이 들었지만 더 지체할 수 없어 일단 그녀를 따라갔다. 그런데 입구에서 들어오던 빛이 차츰 사라지며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바로 앞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방이 어둠에 둘러싸였다. 그녀의 물음에 소희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묵묵히 앞을 향해 걷기만 했다. 마치 그런 어둠 따위는 익숙하다는 듯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까만 어둠 속을 거침없이 걸었다. 지혜는 그런 그녀가 이제 섬뜩함을 넘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지만 주변이 온통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에 잠겨 있었기에 혼자선 앞으로 가는 것도 그렇다고 뒤돌아가는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녀마저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쫓았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 것인지 감조차 잃어가고 있을 때쯤 서서히 주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들은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어둠 속 굴레에 갇혀버렸다. 시간을 병에 담아 닫아버린 밤 벚꽃 아래 숨결은 차갑게 멎는다. 손끝에 닿은 꽃잎 사라진다. 그 순간이 영원이라 잊고 싶었다. 웃음소리 맴돌던 그때의 우리 잡을 수 없는 시간의 그림자. 이유 없는 행복도 흩어져 갔다. 그때 그 순간은 유령이 되었다.
공기 속에서 길을 잃는다. 눈앞에 보이던 세상이 흐릿하다. 손에 모든 꽃잎이 검게 변한다. 그 순간은 환영처럼 날 비웃는다. 웃음소리만 돌던 그때의 우리, 잡을 수 없는 시간의 그림자. 이유 없는 행복도 흩어져 갔다. 그때 그 순간은 유령이 되었다. 빠르게 도망가는 시계의 바늘, 뒤쫓아도 닿지 않는 끝없는 길. 어둠 속에서 벚꽃은 다시 핀다. 하지만 그 손길은 닿을 수 없다. 웃음소리만 돌던 그때의 우리, 잡을 수 없는 시간의 그림자. 이유 없는 행복도 흩어져 갔다. 그때 그 순간